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네, 안녕하십니까. 끝장에게 노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전산회계 전산세무 그리고 FAT와 TAT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각각 다른 자격증인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짧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시면 전산회계 전산세무 같은 경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AT, TAT는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우선 아셔야 될 거는 세무사라는 직업과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은 이제 그 일하는 밥그릇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이 세무사보다는 좀 더 어렵고요. 그리고 회계감사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국 공인회계사들,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들만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업무입니다. 근데 이제 세무 업무 같은 경우는 세무사도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FAT, TAT라는 단어는 나중에 뭐 가보시면 사이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FAT는 회계 정보 처리, 그리고 TAT는 아마 세무 회계 정보 처리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뭐 차이점을 하나씩 시험 과목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시험 과목을 먼저 보시면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가 이렇게 들어가죠. 회계원리라고도 해놓는데 여러분 회계원리라는 것 자체가 재무회계입니다. 그리고 FAT도 재무회계가 이제 시험 범위. 지금 이론의 그 시험 과목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실무 부분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2급, 전산회계 2급과 FAT 2급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가 없네요. 맞죠? 근데 이제 회계 1급에서 보면 원가회계가 들어가죠. 근데 FAT 같은 경우는 원가회계가 없어요. 이게 좀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산회계 1급 정도면 제조기업이거든요. 제조기업은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산회계처럼 원가회계가 이렇게 시험 범위로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적합한 것 같아요. 원가회계까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제조기업인데 그렇고 어쨌든 뭐 그런 좀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전산세무 2급과 TAT 2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원가회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 좀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론적인 부분은 요런 뭐 시험 과목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이적인 부분은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우선은 전산회계는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요. 이게 이제 실무에서 팔리는 이름으로는 세무사랑으로 팔리고 있어요. 이게 아마 뉴젠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더존이라는 회사의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는 FAT 아니면 TAT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예전에 전산회계 시험에서는요 더존 프로그램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산회계 전산세무에서 더존 프로그램이 사라진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한 6년 7년 정도 됐나? 그때부터 더존 프로그램을 일단 쓰지 않고 K랩만 쓸 수 있게끔 세무사랑만 쓸 수 있게 해준 거죠. 뭐 여러가지 썰이 있는데 더존이라는 회사가 지금 전산회계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가 초창기 때보다 엄청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다는 말은 이제 수수료를 좀 많이 요구를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세무사회에 있겠죠. 세무사들이 뭐 그런 부분 혹은 자신들이 이제 또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한 게 이제 K랩이거든요. 세무사랑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페이스나 색깔 뭐 계정 과목 이런 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낮은 수수료로 싸게 이제 제공하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쓰는데 실무에 가시면 요 두 가지 다 쓰는 데도 있고요. 이제 하나만 쓰는 데도 있는데 뭐 좀 특이점은 뭐 세무사 사무실에 만약에 일을 하실 거면 거기서는 아마 세무사랑 쓰는 데도 있고 도전 쓰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세무사들은 K랩 세무사랑을 밀고 있거든요. 밀고 있지만
근데 뭐 영업을 하셔야 되니까 도전 쓰는 회사도 기장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도 뭐 다 감안을 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두 가지 다 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 그렇고. 자, 이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전산회계 시험은 역사와 전통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게는 이 시험을 아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이 시험이 제일 오래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 시험이거든요. 회계 시험. 그렇기 때문에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를 따면 이제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그거 땄어요. 네, 공부 뭐 프로그램 좀 하시겠네요. 이 정도로 좀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FAT, TAT 같은 경우는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회계사회에서 엄청나게 뭐 여러 가지 뭐 로비를 했다든지 해서 지금 국가 공인이 됐고, 그리고 제일 큰 장점으로는 도전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는 시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구직 사이트 있죠, 뭐 사람인이나 뭐 크넷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회계 파트에서 사람을 뽑을 때 도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우대 뭐 이런 게 간간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산회계를 땄습니다 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역사와 전통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는 이제 FAT라는 자격증을 제시하고, 근데 사실 FAT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의 어필 능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거 자격증이 시시한 거든 좋은 거든 뭐 좀 안 좋은 거든 간에 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어필을 잘 하시면 그게 좀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FAT라는 자격증을 난 땄다, 그리고 이게 도전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격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뭘 딸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전산회계 베이스로 해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공부 방법 영상에서도 아마 찍어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전산회계를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시험을 치십시오. 그런 다음에 FAT로 넘어갑니다. FAT는요 사실 그 교재 살 필요 없어요. 그냥 기출문제 다운 받으시고요. 보시다시피 1급까지 공부하시더라도 전산회계 1급까지는 원가회계가 나오지만 여기서 원가회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최소 5회분, 넉넉 잡아 한 10회분 정도 최근 거를 푸셔야 돼. 푸셔가지고 차이점을 기출문제 채점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공부하시면, 말씀드렸죠? 1+1이라고. 전산회계를 공부했지만 나는 FAT를 따고 있는 뭐 그런 뭐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하나 했지만 자격증은 2개를 따는 거죠. 2배로.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합리적이고 스마트하게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